오늘은 브랜드의 광고나 마케팅이 아닌 한 인물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엑셀러이며 본명은 러이입니다. 상하이 출신의 1989년생인 그는 현재 업계에서 선지자적 디렉터 또는 차세대 CG 아티스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몇 년간 그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비주얼과 뛰어난 상상력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철학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엑셀러란 이름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은 키요미 코바야시 시리즈입니다. 2019년 총 3편으로 발표된 이 작품은 재밌는 점이 모두 본편이 아닌 프릴루드 즉 인트로만 제작해서 공개했다는 점이죠. 당시 엑셀러는 혼자 장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편의 인트로만을 통해 줄거리에 대한 최소한의 힌트를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략이었는데 이 작전이 통해서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의 CG 실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첫 번째 편의 배경은 1872년의 교토로 게이샤인 코바야시와 어느 한 무사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 피 묻은 편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둘이 비극적으로 헤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상상하는 것보다 비주얼 자체에 집중해서 봤는데 확실히 그의 작품은 실사 이상으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 편에서 갑자기 300년을 건너뛴 도쿄로 이어집니다. 코바야시는 적군의 장수에 의해 냉동인간이 된 채로 감옥에 3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도쿄로 이동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조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코바야시는 적군의 장수 쪽에서 이어진 세력의 사이보그 킬러로 부활하면서 두 번째 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의 스토리는 엑셀러가 교토에 방문했을 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게이샤를 마주하고 떠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장소는 게이샤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핑크색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현대화된 거리를 조용히 걷는 모습을 보고 그 극명한 대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잔인함과 그 당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찰로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하죠. 이 키요미 코바야시 시리즈로 엑셀러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차세대 천재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엑셀러는 상해 출신인 만큼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최대한 많은 양의 이미지들을 모은 후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아니라도 고증의 오류가 있을 경우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엑셀러는 대학 때 건축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때 정교한 3D 렌더링 기술을 익혔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를 보면 경이롭기만 하네요. 저는 엑셀러에게 상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키요미 코바야시 시리즈의 경우 전통적인 일본 느낌을 잘 표현한 비결을 물었고 그는 어렸을 적 상해TV에서 여러 일본 만화들을 접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느 시기까지는 일본 문화가 아시아의 주류였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낯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가 더 주류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저니로 2017년 그가 처음으로 노르웨이에 갔을 때 구상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현재 엑셀러는 노르웨이 분인 와이프와 결혼해 오슬로에서 살고 있죠. 엑셀러는 인터뷰에서 본인의 고향인 상해와 노르웨이는 매우 달라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해가 메트로폴리스로서 사이버펑크 스타일 작품을 만들 때 도움을 주었다면 노르웨이는 자연의 생명력과 신비를 느끼게 해준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곳을 자연을 복원하는 미스터리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설정합니다. 이 작품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주인이 이곳을 관찰하는 어웨이크닝이 첫 번째 파트, 그리고 그 우주인이 변신하는 단계로 들어서는 슬립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특히 이 파트에서 자연은 우주인을 변화시켜 자연을 복원하는 핵심 요소로 만들게 되죠.
한편 이 작품에서는 영국의 종교학자, 철학자, 작가인 앨런 와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의 동양 철학을 대중화시킨 인물이죠. 그의 목소리를 통해 엑셀러는 이 작품에 훨씬 더 유니버설한 느낌을 더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리버스로 우주인이 결국 신이 되어 이 행성의 생명들을 완전히 복원시키게 됩니다. You don't have to know how to shine the sun. You just do it. Like you breathe. 엑셀러는 이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반복적으로 파괴하기보다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빈센트인데 복고풍 미래 느낌을 주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복수극입니다. 이 작품 역시 엑셀러가 2019년 홍콩 가오롱을 방문했을 때 야시장에서 분홍색 머리의 한 백인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쓴 작품입니다. 그는 녹색 점프수트를 입고 오래된 고층 건물 사이로 사라졌는데 그 한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엑셀러는 비주얼 디렉터인 만큼 간단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되 비주얼에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특히 3에서 5분짜리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관객의 관심을 빨리 끌기 위해 노력하고 스토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지를 남겨서 관객 스스로가 완성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참고로 엑셀러는 이 작품의 사운드 작업을 런던의 박스 오브 토이스 오디오와 협업했는데 그의 영국의 권위 있는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D&Ed에서 사운드 디자인 뮤직 부문 베스트 오브 이어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엑셀러가 먼저 영상을 에디팅해서 보내면 비주얼에 맞는 음악과 효과음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는데 엑셀러의 작품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시켜주는 비결엔 뛰어난 사운드 스튜디오와의 협업도 있었네요. 오늘은 처음으로 한 아티스트의 작품들과 그와의 인터뷰 내용들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인터뷰에 응해준 엑셀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만간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와 함께 작업해서 내놓은 광고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편 엑셀러는 WLDO 구독자분들의 취향이 매우 고급이며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한국의 디자이너 및 크리에이터가 나오길 바란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엑셀러의 가장 최신 작품인 더 페이션트를 볼 텐데 그가 이제 비주얼적 측면과 더불어 시사적인 메시지 전달에도 한 걸음 내디딘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